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맞았네요. 사이토젠. 그러니까요. 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진짜 처음에. 사이토젠. 네, 근데 알고가 사이토젠 네. 해가지고.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가격 네.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CTC 기반 좀 이제 대기업 모멘텀 협력 모멘텀 붙은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급등 이후에 좀 이제 또 쉬어가는 요 도지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급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3,000원 라인대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에 대한 것을 좀 이제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13,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라인대 좀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 못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요 13,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11,000원 라인대 이 구간 잘 보면서 시초가 한번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사이토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HLB 생명과학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뒤따라 갈 거다? 그렇죠. HLB 생명과학이 급등을 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급등 라리가 나오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HLB만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HLB를 먼저 볼게요. HLB가 실질적으로 악재를 받고 주가가 2연 하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주다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거의 뭐 정말 본다 한다면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HLB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짜리가 20만 원을 찍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세가 나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따라서 HLB 생명과학까지도 저점 대비해서 얼마 대략 40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유를 본다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HLB가 엘리바와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엘리바와 인수합병에 대해서 의결을 안건을 완전히 제출을 하면서 일단 인수합병을 한다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일자입니다. 24일에 미국의 식약처 FDA와 함께 이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미팅을 진행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HLB 임상이 좀 안 좋지 않겠는가 싶었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결과 판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FDA까지 진출하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400%, 1000%씩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여기에 핵심은 시장에 대한 부양이고 거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은 항암 관련주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암 관련된 기업, 신라젠도 항암제 기업이죠. 헬릭스미스, 그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도 항암제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뛰고 있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저점에 동성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따라서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암제 관련 종목들만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치매 관련주도 단기 급등 나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심은 항암이고 시장 부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단기 급등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보다 항암제 중에서도 보다 가장 기술력이 좋은 항암제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NK세포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다라고 하셨어요. 또 잘 몰라요. 뭐예요? 네. 근데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NK세포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곳은 많은데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일단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20조 규모의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항암제라는 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화학항암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가 있고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발전된 항암제, 실제로 표적항암제는 약으로 암을 죽인다 한다면은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백혈구라든가 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을 제거하는 게 면역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발전되고 가장 신기술인 항암제라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역항암제도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T세포가 있고요, B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암제가 T세포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T세포로 쓰는데 왜 그러냐? T세포라는 건 대량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도 그만큼 비싸지 않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많이 배양할 수 있으니까 암 치료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 T세포 면역항암제가 암을 막 죽이려고 하면은 PD-1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암이 숨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면역항암제가 들어와도 PD-1의 물질을 통해서 암은 숨는 거예요. 그럼 이 숨은 암은 그대로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하고 숨어 있다가 없어진 척 하다가 다시 재발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숨어 있는 암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뭐냐 한다면은 그게 바로 NK세포 면역항암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NK세포 면역항암제는 이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잡아서 암세포를 괴멸하고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대량 배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T세포는 대량 배양 되지만 NK세포 대량 배양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하더라도 이 기술력이 있더라도 판매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NK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NK세포 대량 증폭 시스템을 개발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업과 관련된 이슈로서 아마 거의 세계 최초로 NK세포를 증폭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항암 이슈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암을 빠르고 좀 손쉽고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암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의 의사 전문가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는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거를 쉽고 되게 재밌게 네.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네. 일단은 뭔가 이렇게 항암제를 하는데 그게 숨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찾아내가지고 네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사실 좀 이제 감이 안 잡혔는데 좀 이제 두 번째 좀 이제 힌트로 오니까 좀 이제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사실상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면 2017년도 그때 이제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 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 하면 첫 번째 이제 메디포스트가 있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 줄기세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한번 단기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들어올려주면서 이제 추세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자 뭐 파미셀이라든지 세온셀로텍 그리고 이제 뭐 네이처셀 그런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이런 한번 급락 이후에 박스권 그리다가 갑자기 툭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락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계속 우상향시키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 하면 이 두 종목 정도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 알겠어요. 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힌트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알 것 같아요. 창투사가 투자한 바이오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확심을 찍으셨는데 그쵸?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시정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년까지 했을 때 이번 연도가 3조 규모인데 내년까지 4조 규모의 벤처 사업 규모를 만들겠다고 이슈 나와줬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NK세포 대량 증폭 시스템을 만들어서 NK세포 면역항암제를 만드는 제약사에 투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제약바이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니 직접 만드는 이슈가 좋은 거지 지분을 투자한 게 이슈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상승세가 꾸준히 나와줬고 실제 이 제외하다 필룩스란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필룩스란 기업 보시면은 주가가 그 당시 제약바이오 이슈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면은 거의 뭐 900%, 거의 뭐 엄청난 상승세가 만들어졌어요. 2,500원짜리가 뭐 27,000원, 3만원까지 올라가는 필룩스 이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냐? 필룩스는 조명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조명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1000%씩이나 올라갈 일이 있을까? 바로 아시겠지만 이 실질적인 바이오진이라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이슈를 받고 1000% 이상 급등랠리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과거에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실제 얼마 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갔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해외 이 제약사에 대한 투자 이슈들 거기에 더불어서 주가가 100% 거의 80, 90% 이상 급등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룩스 뭐 1000% 급등세 아니면 바이넥스 100% 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100% 200%씩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 직접 제약바이오 기업, 직접 실제 약을 만들거나 실제 임상을 받거나 실제 이 항암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100%씩 200%씩 터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업도요. 지금 NK세포 증폭 시스템은 직접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엮여서 주가 급등세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면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필룩스 1000%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HLB 이후로 필룩스와 같이 투자를 해서 1000% 급등 랠리 나온 제약바이오가 없거든요. 아마 이번 기업인 제2의 필룩스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가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